현재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소식에 연일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서 탈피해 방위산업과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유럽이 맞닥뜨린 글로벌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갈등 상대인 한국과 다각적인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유럽의 주요 매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특집 보도를 쉴 새 없이 보도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고립무원에 놓인 일본 정부를 더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벨기에의 유력 매체이자 유럽연합의 대표 매체로 잘 알려진 유로리포터는 오늘날 여러 위기에 놓여있는 유럽연합이 이를 제대로 극복하고 또한 브렉시트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유럽의 외교 위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강대국인 한국의 국난 극복 사례를 필사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음악을 비롯한 문화 분야와 가전과 자동차를 아우르는 제조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로리포터는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이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반도의 북쪽 절반과 단절되었으며 주변의 중국, 일본과는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유럽 대륙의 위상마저 넘볼 정도로 전대미문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이유를 찾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 이를 상세하게 취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로리포터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병규 박사로부터 한국의 경제성장 노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경공업과 섬유를 비롯해 신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에게 매우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극심한 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가 경공업에서의 극심한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해 집약된 기술이 요구되는 중공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당시 미국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이 같은 도전에 사사건건 반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당시 철강 생산과 자동차 제작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같은 중공업은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기술 집약형 분야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골칫거리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산업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인데다가 심지어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미국과 서방 진영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겼던 중공업을 최빈국인 한국이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미국과 세계은행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는 자국을 기어코 선진국으로 올려놓겠다는 일념하에 중공업 노선을 끈질기게 밀고 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는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여겼다. 한국은 중공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반부터 중화학공업의 모든 자원을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당시 한국 국민들은 기어코 조선과 자동차까지 성공적으로 생산해냈고 심지어 이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마저 토하면서 전 세계를 경악해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벨기에의 유력 매체인 유로리포터는 한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중공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 덕분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국가 자본주의였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는 부패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한국의 행운은 부패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에 다른 신흥 국가들에서 횡행하던 부패가 한국에서는 자리 잡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리포터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역동성을 따라 배울 중요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유럽 대륙이 겪고 있는 안보 불안을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슬기롭게 헤쳐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이 여러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과 달리 정치적 경직성을 드러내왔던 북한 경제는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북한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심각한 군사적 위협마저 가하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시종일관 협력에 손을 내밀고 나섬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우위를 다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은 소위 햇볕 정책이라는 손을 내밀어 북한에 경제협력을 제공해왔다. 당시 한국 정부의 정책 고문을 맡았던
김병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는 한국 정부가 시도한 햇볕 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의 우려와 더불어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에 종속적으로 의존하려 할수록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우방이라고 믿었던 미국 정부가 한국을 극동지역 안보라인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하는 상황을 연출한 데 이어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도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군을 또다시 철수시키려는 모습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중공업으로의 산업 전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사건건 반대했던 만큼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미국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한국과 북한이 직접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격렬해지고 있는 미러 갈등과 신냉전 질서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생존을 도모하고 유럽연합이 외교적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또한 마찬가지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미국 편향주의 노선에서 탈피해 한국처럼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을 맹목적으로 구축해오다가 결국 문화와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경제와 방위 산업에서도 한국에 압도당하고 있는 일본보다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경제 강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눈부신 성장 과정을 유럽연합이 따라 배우고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은 미국보다 유럽과의 협력 강화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16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당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의 진정한 동맹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럽과의 협력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경제적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정치적 자유의 보루로서 유럽의 중요성을 높였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유럽 각국이 미국의 방관 속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이 같은 행보에 유럽연합도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한국의 위기 대응을 유럽연합의 교과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이른바 브렉시트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곧이어 발생한 독일의 에너지 위기와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집권에 더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노선마저 유럽을 강타하면서 유럽연합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토라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 얽매이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천군만마를 통해 미래를 향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벨기에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냉정한 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혈맹보다 한국과의 동맹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